이번 영상은 위상수학에서 여러 가지 위상 공간과 폐포, 내점, 외점, 아니면 도집합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위상 공간이 뭐냐? 위상 공간은 바로 자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 X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공집합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상에 속하는 임의 합집합은 다시 위상에 속해야 되고 위상에 속하는 임의 두 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위상에 속해야 된다는 게 바로 위상 공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지금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위상 공간이 1, 2, 3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때 이 1, 2, 3가 각각 위상 공간을 이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먼저 보면 지금 X와 그리고 공집합은 지금 들어가 있죠. 위상에.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만족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 위상에 속하는 임의 합집합은 위상에 다시 속해야겠죠. 자, 임의 합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공집합과 이 x를 합집합하면 x가 될 것이고 x는 이게 지금 위상 안에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a와 이 x를 합집합하면 a와 요거의 합집합이겠고 이것은 다시 또 x가 되겠죠. 자, 그럼 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a만 나오는데 a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다 만족하겠구나.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두 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여기에 속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집합과 x의 교집합을 하면 바로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 공집합이 있으니까 포함이 될 것이고 x와 a, x는 요것과 a인데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그리고 a는 다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위상 공간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선 이 x와 이 공집합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두 번째 걸 보면 임의 합집합은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우리 a와 b를 볼까요? a와 b를 합집합한 거는 바로 a, b겠는데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위상에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 원소가 없으니까 이것은 만족하지 않겠구나 해서 이 두 번째 거는 바로 위상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간단히 볼게요. 자, 임의의 두 집합의 교집합이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 A, B와 A, C의 교집합은 뭔가요? 바로 A가 되겠죠. 근데 A는 세 번째 위상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상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위상, 하한 위상, 상한 위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위상의 정의는 바로 이 위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수해서 이 G를 들고 올 때 바로 이 G 안에 있는 모든 의미의 X에 대해서 어떤 AP가 실수에 존재해서 X를 포함하는 AP가 있고 이것을 포함하는 G,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보통 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한 위상과 상한 위상의 다른 점은 바로 이쪽은 아래쪽이 폐구간이 되어 있다는 거고 상한 위상은 위쪽이 상한이 이제 폐구간으로 되어 있다고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채워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G가 이쪽 부분을 만약에 보면 G가 A, B의 계집합으로 나와 있을 때 바로 보통 위상이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G가 A, B라고 했죠? 자, 요 자리가 A,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보통 위상 우리가 이 A, B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A, B를 그냥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 A, B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위상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구간 아랫부분이 폐구간이고 윗부분은 개구간인 이것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G가 바로 이 부분이 A, B가 되고 우선 여기는 A, B가 포함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보면 X는 모든 G의 원소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 G가 폐구간 A 그리고 개구간 B로 돼 있죠. 요걸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도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만족하나요? 지금 여기는 A를 제외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되지 않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어서 이것은 위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G가 아래쪽에서는 개구간, 위쪽에서는 폐구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위상에서를 보고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개구간,
위쪽에는 패구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x는 모든 g에서 가져오니까 g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b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b를 가져왔는데 b는 요 a, b에 포함이 되지 않죠. 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상공간, 보통에서의 위상공간이 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것도 알 수 있겠죠. 요 부분도 a, b가 g를 의미하니까 여기서는 a, b를 가져올 수 있는데 a랑 뭐 b 두 개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럼 x가 a랑 b든지 요 개구간 a, b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 바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상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 보통 이상은 무조건 자, 요런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꼴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는 꼴들이 있으면 바로 다 위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보면 어쩔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잖아요. 그러면 g를 마이너스 무한대 b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 바로 이 a, b를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바로 그냥 아무 a, b나 잡아줘도 여기 안에 성립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안에 임의의 x를 들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당연히 개구간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둘 다 열려 있으니까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것도 닫혀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한 위상에 대해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한 위상의 꼴은 자, 밑에는 닫혀 있고 위에는 열려 있는 요런 꼴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A, B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B에서 봐보도록 하면 이 X는 바로 A랑 B 사이에서 들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당연히 요 A랑 B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바로 요 밑에 닫혀 있는 부분 A, B를 이렇게 G를 들고 오도록 하면 이 X는 이번에도 A를 들고 싶겠죠. 밑에는 닫혀있고 위에는 열려있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A를 가져올 건데 바로 우리가 하한 위상이니까 밑에 막혀있는 걸 가져오면 여기 안에 성립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성립을 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요 위에가 열려있는 부분. 자, 위에가 만약에 열려있으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우리가 B를 들고 오면 B를 맞게 하는 이런 거는 생기지 않죠. 이런 거는 존재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한 위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눈치채신 분이 있을 텐데 바로 하한 위상은 언제가 안 되냐? 바로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일 때 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개구간에서는 아까 본 대로 되겠고 여기도 개구간이니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하한 이상은 밑에가 폐구간인 형태인데 폐구간인 형태이니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양한 위상들 두 번째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집합과 x만 있는 것은 바로 비이산 위상이라고 하고 멱집합으로 구성된 것은 그냥 이산 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f가 적혀져 있는 이런 위상은 바로 여유한 위상이라고 합니다. 여유한 위상이란 뭐냐면 x에서 부분집합 a를 들고 옵니다. 이때 x에서 a를 뺀 게 바로 유한집합이면 유한집합과 이것의 바로 공집합을 합한 게 바로 여유한 위상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가산 위상은 뭐냐? x에서 부분집합 a를 들고 왔을 때 x-a가 가산집합이 될 때 그리고 이것과 공집합의 합집합을 우리는 바로 여가산 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정의니까 그냥 이건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또 하나를 볼 건데 만약에 이 위상이 이산 이상이 되겠다. 지금 요 위상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과 동치인 조건은 모든 x는 x에 대해서 단 한 점 집합이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공식으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산 이상이면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딱 요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산 이상이면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딱 요 두 개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로 어떤 것을 볼 거냐?
바로 x가 유한집합일 때 바로 이 여가산 위상이 이산위상임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x가 가산집합일 때 여가산 집합은 바로 이산위상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이산위상은 바로 이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겠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 점 집합을 세팅을 해주고 그게 바로 열린 집합이면 이 이산위상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풀어봐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이 여유한위상의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제가 여기다 적어주도록 할게요. 여유한위상은 바로 이 x에서 부분집합 a를 들고 왔을 때 x에서 a를 빼준 게 바로 이게 여유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집합, 이게 바로 이 여유한 위상의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점 집합이 열린 것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x에서 우리는 이 a를 뭘로 둘 거냐? a를 그냥 이미 한 점 집합 x로 두겠습니다. 한 점 집합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근데 x는 지금 유한 집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한 집합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a 한 점 집합, 이것도 유한이겠죠? 그냥 한 점 집합인 x를 빼면 이거는 바로 한 점 집합이 되겠죠? 유한 집합이 되겠죠, 다시?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유한 집합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쪽 부분, 이 여유한 위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 집합이 지금 열린 집합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 x가 유한 집합일 때 이 여유한 위상은 바로 이산 위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것도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우선 여기가 C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가 여가산으로만 바뀌게 되겠죠. C고, 여가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임의의 한 점 집합을 A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점 집합 X라고 우리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지금 가산이에요, 가산. 자, 그러면 요거는 가산인데, 가산에다가 어떤 걸 뺐다? 바로 이 한 점 집합이라는 또 가산을 뺀 거죠. 그러면 이거의 값은 바로 가산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 여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산이죠. 여가산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상에 또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집합이 바로 이 여가산 집합에도 열린 집합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위의 정의, 이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이게 위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x가 가산 집합일 때도 이 여가산 위상이 이산 위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개념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는 실수 마이너스 유리수가 열린 집합인지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유한 위상이고 두 번째는 여가산 위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유한 위상일 때 이 G가 바로 열린 집합인지를 판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실수에다가 유리수를 뺀 거니까 바로 이것은 무리수와 같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쉽게 보도록 할게요. G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여기 안에 유한으로 여유한 위상에 들어간다 하면, 자, G는 바로 실수 마이너스 A가 이게 바로 유한이 돼야겠죠? 실수 마이너스 A가 유한인데 G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G를 실수 마이너스 A로 유한이 되게 하는 이 A 유한 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A와 G의 위치를 바꿔주면 A는 실수 마이너스 G고 이게 바로 유한이 돼야지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에다가 지금 요걸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수에다가 무리수를 빼줘야겠죠. 이 값은 바로 유리수가 되는데 지금 유리수가 유한 집합이 됩니까? 되지 않죠. 유리수는 유한 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정을 지금 이 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유리수가 이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열린 집합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열린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산 집합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G가 바로 G가 여가산 집합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G는 실수에다가 빼기 A를 했을 때 가산이 되게 하는 어떤 이제 A가 존재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G와 A를 또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실수에다가 마이너스 G가 되고, 우리는 G가 지금 무리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실수에다가 무리수를 빼면 바로 유리수가 나오겠죠. 유리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는 가산집합이 돼야지 바로 이 위상의 원소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유리수입니다. 자, 가산집합이 뭐가 있냐? 가산집합은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 집합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즉 A가 가산인 것을 보였으니까 우리 바로 이 G는 실수 마이너스 Q가 바로 이 여가산 집합의 위상이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닫힌 집합에 대해 폐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집합은 간단합니다. 자, X랑 이렇게 위상이 주어져 있고 A가 X의 부분집합일 때 바로 A가 폐집합이다 와 동치인 조건은 바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겠다. 즉 A의 여집합이 바로 이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여집합을 빼먹었군요. 여기 여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유한 위상이라고 우리가 했죠. 아까 계속 배웠습니다. 자, 여유한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폐집합은 A가 유한이거나 아니면 A가 X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첫 번째, 이거를 두 번째라고 둬보도록 하고, 자, 첫 번째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네모라는 집합이라고 할까요? 네모라는 집합이 바로 폐집합이다. 이건 어떤가 동치다고 했죠? 바로 이 네모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모의 여집합이 지금 이 첫 번째 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유한인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네모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네모의 여집합은 바로 x-a가 유한 집합이게 하는 어떤 이제 a 유한 집합이 존재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네모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위치를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네모의 여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네모는 지금 이 x에서 들고 온 거잖아요. 근데 네모에서 여집합이니까 x-네모로 요거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꿔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바로 어떻게 변하냐? 네모의 여집합은 x-네모로 변하고 이것은 x-a가 유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x는 x끼리 지워지고 음수는 음수끼리 지워져서 우리는 네모는 a가 유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폐집합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 네모는 유한이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모의 여집합이 또 열린 집합이 되려면 네모의 여집합이 요 공집합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네모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돼도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되나요? 공집합의 여집합이 될 거고 이거는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모는 유한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네모는 X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이때의 폐집합은 A가 유한이거나 A가 X이거나 지금 네모가 유한이거나 네모가 X이거나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폐집합이 되는 게 어떤 게 되겠느냐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모라고 해볼까요? 세모가 만약에 폐집합이라고 우리가 둬봅시다. 자, 그러면 세모가 폐집합의 바로 동치 조건은 바로 세모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돼야 된다. 세모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이 여가산 위상에서 보고 있으니 이 세모의 여집합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모의 여집합을 우리는 또 어떤 걸로 둘 수 있나요? 바로 이 전체에서 세모를 뺀 거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모가 바로 요 위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x-a 꼴로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모의 여집합은 x-세모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열린 집합이 되려면 x-a
요게 가산이죠, 가산. 가산인 꼴이 돼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지우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지우면 바로 여기도 나왔죠? 세모가 a, 즉 가산일 때 바로 이 세모가 닫힌 집합이 되겠다. 이어가산 위에서 닫힌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열린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세모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줄게요. 간단하니까. 세모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돼도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바로 세모는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이고 이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모가 A, 즉 가산이 되거나 아니면 세모는 X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가산 집합에서 여가산 위상에서 폐집합은 바로 A가 가산이거나 아니면 이 세모가 X가 되거나, 즉 우리는 여기 세모가 둔 거죠. 세모가 가산이거나 세모가 X이거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위해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수 있고 저 위상 i가 있는데 위상은 저 보통 위상일 때, 하한 위상일 때, 상한 위상일 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a는 n분의 1 그리고 n은 자연수, 합집합 0의 닫힌 집합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a가 어떤 위상이든 일단 닫힌 집합이다 라는 것과 동치는 바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겠다. 즉 A의 여집합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여집합을 그러면 구해줘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A는 우선 A를 수직선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 0이 있을 거고 0이 있고 바로 여기가 1이라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도 들어갈 거고 3분의 1도 들어갈 거고 쭉쭉쭉쭉 해서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겠죠. 이쪽 부분이 엄청 촘촘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까지만 그냥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들이 지금 이 A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의 지금 여집합을 봐야 되는 거죠. 여집합. 자, 여집합을 한번 다시 봐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일단? 자,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여집합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저 빨간 점만 제외한 곳이 모두 다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쭉 오고 좀 확대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쭉 이어지면서 바로 1부터 또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초록색이 A의 여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 닫힌 집합, 이 A의 여집합,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보통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보통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구간이든 어느 점을 잡았을 때, 자, 이런 것으로 나타내 줘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쪽 부분은 1을 제외한 이쪽 부분에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틈 사이에 어디든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더 작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여집합이 이 보통 위상에 들어가겠구나. A의 여집합이 이 보통 위상 들어가겠구나. 즉 이게 만족되겠죠. 만족하기 때문에 이 A는 보통 이상에서 닫힌 집합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상에선 닫힌 집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한 위상은 뭐냐? 하한 위상은 바로 밑에 부분이 막혀있는 이런 꼴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자, 이 부분도 만들어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곳에 가서도 또 폐집합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 바로 이 하한 위상에도 당연히 들어가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닫힌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성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상한 위상은 아래는 열려있고 위에가 막혀있는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리 작게 해도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당연히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작아져도 그것보다 더 작게 또 이렇게 상한 위상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바로 이 상한 위상에서도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고, 열린 집합이 되므로 이 A는 이 상한 위상에서도 바로 닫힌 집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직접점과 유도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점과 유도집합의 정의는 자, 이렇게 위상공간이 나타나 있을 때 자, P를 X에서 들고 오고 이 A는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그때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이 G에서 P를 뺀 거랑 교집합 A가 바로 공집합이 아닐 때 바로 이 P라는 점을 바로 A의 직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쉬운 풀이는 주변에 친구들 많은 게 바로 직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변에 친구들 많은 게 직접점이 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 요 공간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 점을 만약에 P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P 주변에는 지금 친구들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혼자 뚱하니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주변에는 이걸 P라고 두면 주변에 친구가 아예 없죠. 자, 주변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직접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생각하시면 조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위상 공간과 X가 이 X에서 가져왔을 때 이 하나의 집합이 열린 집합인 경우 이 X를 고립점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집합이 열린 집합인 경우 이 X를 고립점이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볼 수 있는 게 이 X가 고립점이면 무조건 X는 A의 도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고립점이면 지금 X 한 집합이 지금 열린 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린 집합이니까 G를 그냥 X 한 점 집합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공식이 G에다가 P라는 점을 빼고 이 A와 교집합을 한 게 공집합이 아니면 바로 이때의 이 P를 직접점이라고 했죠. 이게 가나요? 자, 근데 G는 우리 한 점 집합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열린 집합이니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P도 이 X에서 들고 왔으니까 이 X를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G 빼기 P를 해면 G가 지금 한 점 집합인데 여기서 P도 X로 뒀죠. 자, 그러면 X 빼기 X는 바로 지금 이 값이 공집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집합에다가 어떤 거를 교집합을 하든 바로 공집합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점 정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이 X가 고립점이면 바로 X는 도집합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고립점이면 X는 도집합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고 X가 고립점인 게 뭐냐? 바로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인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위에 위상 이렇게 6개. 자, 비이상 위상, 이상 위상, 보통 위상, 여유한 위상, 여가상 위상, 하한 위상이 있을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실수 위에서 이 각각 위상에 대한 A는 실수에서 유리수를 뺀 유도 집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A는 실수에서 유리수를 뺀 집합이니까 바로 A가 무리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A는 바로 무리수에 관한 것을 할 거고 우리가 직접점의 그 정의는 바로 이 G에다가 한 점인 P를 뺐어요. 거기다가 A의 교집합이 한 개,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바로 P가 이 A의 직접점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건 직접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G는 바로 열린 집합에서 들고 오고 이 X는 어디서 들고 오나요? P는 X에서 들고 오고 이 A도 X의 부분집합에서 들고 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정의였어요. 정의 위에 보면 자, 열린 집합 G 지금 열린 집합에서 들고 오고 이 P는 X, A는 AX의 부분집합.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열린 집합 G를 가져오고 이 P는 지금 우리가 이 X가 실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교집합 A는 우리는 무리수라고 뒀다. 요게 이제 공집합이 안 되는 것들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B23 위상 보도록 할게요. 자, B23 위상. B23 위상은 어떻게 열린 집합이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공집합과 X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옆에를 보면 B23 위상의 열린 집합은 공집합과 X로 구성되어 있죠. 자, 공집합과 X만이 열린 집합인데 공집합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집합에다가 어떤 걸 빼줄 수 없으니까 이 X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X의 역할은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적어주면 이것은 공집합과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열린 집합 G를 실수해서 들고 왔죠. 근데 실수에 어떤 점 P를 뺐어요. 거기와 무리수의 교집합을 물어보고 있죠. 자, 실수해서 이 P 아무거나 하나를 뺀다고 해서 이 무리수와 절대 교집합이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 교집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사실 자명한 건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밑에 이 무리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무리수는 지금 이 조밀상에 의해서 엄청 촘촘히 이렇게 이어져 있겠다고 알릴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무리수에서 이 P점, 실수해서 빼야죠. 자, 실수해서 이 P라는 점을 하나 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동그랗게 뻥 뚫려 있는 점이 P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지금 이 실수해서 마이너스 P를 뺀 게 요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요것과 Q의 여집합에 공집합이 되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겹치는 거예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P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를 가지고 있는 거는 실수로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A의 도집합에 가는 거는 바로 실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산위상을 말하고 있죠. 자, 이산위상의 정의가 뭐였냐? 바로 함전집합 X가 바로 열린 집합이 된다. 이게 바로 정의가 이산위상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산위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산위상이 될 거면 우리는 이 한 점 집합에 대한 도집합을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 열린 집합은 X니까 여기는 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집합이 X로 들고 왔죠. 자, X로 들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한 점밖에 빼줄 수가 없죠. 자, 요거의 교집합, 무리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여기는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무리수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없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산위상에 대해서는 바로 이 A의 도집합이 공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부터는 좀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지금 보통 이상을 말하고 있죠. 자, 보통 이상에서는 열린 집합이 요런 열린 집합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G를 그냥 바로 요렇게 생긴 꼴이라고 할게요. 자, G를 요렇게 생긴 꼴인데 여기서 한 점을 빼줬어요. 근데 한 점을 빼도 이 안에는 수만은 당연히 무리수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무리수의 조밀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빼도 존재하겠고 여기도 무리수를 하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바로 이 보통 위상에 대한 이 A의 도집합도 바로 실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유한 위상도 봐볼까요? 이제 여유한 위상을 봐주도록 해볼게요. 자, 여유한에서 이 열린 집합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 바로 x-a인데 지금 이 x가 실수를 의미하게 되니까 실수-a가 바로 유한인 형태가 바로 이런 g가 바로 열린 집합인 꼴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넣어줍시다. 이 g에다가 바로 실수-a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a는 이렇게 지금 무리수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실수-a에다가 p라는 한 점을 빼줬어요. 자, 한 점을 빼줬는데 이것과 당연히 이 무리수의 교점은 당연히 수 많이 존재하겠죠.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뺐으니까 당연히 이 무리수와의 교점은 많이 존재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여유한 위상일 때도 우리가 바로 이 A의 도집합이 바로 실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가산도 마찬가지죠. 자, 실수 마이너스 A가 여가산이 되게 하는, 가산이죠. 가산이 되게 하는 G가 있을 텐데 우리는 G-P 교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실수 -a에다가 한 점 p를 뺀다고 해도 당연히 이 a는 지금 우리가 무리수로 뒀죠. 무리수와는 당연히 교점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집합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한 위상도 봐도 하한 위상의 열린 집합은 아래가 막혀있는 요런 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G는 요런 꼴이 되고 여기서 P라는 한 점을 빼도 바로 이것을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하한 위상에 가는 것도 바로 실수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를 자연수라고 뒀을 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 미리 써놨는데 P는 실수해서 가져오는 거고 이 자리에 원래 A가 들어오는 건데 A를 자연수라고 뒀으니까
자연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때 비이산 위상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이산 위상에서 열린 집합은 바로 이 공집합과 x인데 x는 실수라고 뒀죠. 자, 그러면 실수에서 한 점을 빼도 바로 자연수와는 엄청 많이 겹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비이산 위상일 때는 바로 이 실수 전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 위상은 한 점 집합. 이게 바로 열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점 집합인 x에다가 이 x를 빼주면 바로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자연수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돼서 이 이산 위상일 때는 도집합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통 이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상에서 열린 집합의 형태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P점을 빼준 것과 바로 이 자연수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게 되죠. 자, 근데 이 열린 집합이 만약에 이 0과 1 사이에 이 점을 잡는다면 P를 빼줘도 이 안에는 당연히 자연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한 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다. 도집합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유한 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유한 위상의 정의는 뭐였냐? 이 x에서 부분집합을 들고 왔을 때 바로 x-a가 유한이거나 아니면 공집합이 되거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럼 x-a가 유한이 돼야 됩니다. x-a가 유한이면 x에다가 유한을 뺀 꼴이 바로 a, 이 a가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이 g는 이 x에다가 유한을 뺀 꼴이 되겠습니다. 근데 x는 우리는 지금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에서 유한 집합을 뺀 꼴이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한 집합, 다시 쓸게요. 이 g는 바로 실수에서 유한 집합은 뺀 꼴이 되겠다. 여기서 b를 빼도 바로 이 실수에서 유한 집합이랑 이 p를 빼도 당연히 자연수와는 겹치는 점이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집합은 실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가산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가산은 아까랑 비슷한데 이 x-a가 가산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즉슨 x-가산 집합이 a, 즉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g의 열린 집합 꼴은 x에다가 가산 집합을 뺀 꼴이에요. 가산 집합이란 건 자연수와 유리수 그리고 정수가 있죠. 이것을 뺀 꼴이니까 이것과 그리고 이 자연수의 꼴은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하한 위상을 마지막에 볼 건데, 하한 위상도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이 막힌 걸로 잡아줬는데 0이랑 1 사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당연히 공집합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A가 자연수라면 이 도집합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은 페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포는 A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페포라는 것의 정의는 A를 포함하는 모든 패집합의 교집합이에요. 자,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패집합이다 라고 인 것을 동치는 A는 A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닫힌 집합을 보이세요 하는 것은 A는 A바임을 보이세요 이고, A는 A바를 이용하는 것이면 A를 닫힌 집합이라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뭐가 있냐? 자, A바는 A와 A의 도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A바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int A, 이거는 바로 내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BA는 경계라는 겁니다. 바로 A의 페포는 내부와 경계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별하는 방법은 또 A가 X의 부분집합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라는 게 이 A의 페포에 들어가 있다는 것 동치 조건은 이 임의의 X를 포함하는 G 열린 집합에 대해서 G와 A의 교집합이 바로 그 공집합이 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개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F는 바로 여유한 위상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 A 부분집합에 대해서 A의 페포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옆에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바를 구하는 거. A 바를 구한다면 A 바는 바로 이 A랑 같게 되겠죠. 자, 그 말은 즉슨 뭐다? 바로 A가 패집합이다 라는 거죠. A가 패집합의 정의는 바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여유한 위상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여유한 위상은 어떤 꼴이냐? 바로
이 a가 바로 x의 공집합일 때 이 x-a가 유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집합이 되거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열린 집합이 지금 요꼴이거나 아니면 요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x-a가 유한 집합이니까 x-유한이 바로 이 a꼴이 되겠고, 이 x-유한꼴이면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려면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 a의 여집합이 x에다가 마이너스 유한인 꼴이 돼야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 a는 유한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야 a가 유한인 게 바로 x-유한의 여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으로 이 공집합이 됐다. 즉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됐으면 a는 공집합의 여집합이고 이것은 바로 x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거나 바로 a는 x가 될 때 바로 여유한 위상에서 우리가 이 a바 조건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조밀 부분 집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x에 대해 조밀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a바가 이 x가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x가 a, b, c, d, e고 이 열린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세 개의 원소에 이루어진 조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a바의 정의가 뭔가요? 바로 a를 포함하는 최소의 패집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패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열린 집합의 여집합인 패집합을 구해 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패집합을 구해줄게요. 그러면 이 공집합은 x가 되고 이 공집합 a, b 빼면 c, d, e cd를 빼면 a, b, e가 되겠죠. 그리고 a, b, c, d를 빼면 a, b, c, d 빼면 e만 남겠고 cd를 빼면 a랑 b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세 개의 원소에 이루어진 조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이 다섯 개, 이 A, B, C, D, E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 줘야 되는 겁니다.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가져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총 개수는 5C3인 10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세 개로 가지고 있는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A바가 X가 되는 개수를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걸 먼저 보면 요 두 개가 있죠. 자, 지금 패집합에서 보고 있는데 이 CDE는 바로 이것의 최소의 패집합이 바로 CDE가 되고 AB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발을 했을 때 바로 X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빼줘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 ABC를 바로 이 A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를 포함하는 최소의 패집합은 뭔가요? 지금 패집합은 여기 있는데 최소의 패집합은 없고 바로 이 X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바를 만약에 A를 ABC라고 뒀을 때 A바는 X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이 10개에서 이 2개를 뺀 그냥 8개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내부랑 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의 정의는 자, X를 부분집합을 가져왔을 때 점 A 어디 있는 이 P를 이 A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G 열린 집합이 존재해서 바로 이 P를 포함하고 이 A 안에 포함되는 이 G라는 열린 집합이 존재할 때 이 P는 A의 내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 이 P가 지금 G 안에 있죠. B는 G 안에 있고 이 G는 A 안에 있고 G는 이 A 안에 있고 이 A는 X의 부분집합 안에 있죠. 자, 이때 바로 우리가 P는 A의 내점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족하는 것은 A가 열린 집합이라면 A랑 A의 내부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A의 외부, 우리는 익스테리어를 바로 외부라고 둘 건데 이것은 바로 A의 여집합의 내부와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즉 X의 외부는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내부는 이쪽 부분인데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니까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있는 위상에서 바로 Q의 유리수의 내부, 외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보통 위상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보통 위상의 열린 집합은 이런 개구간 꼴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적용시켜보면 이 P라는 점을 포함하고 이 개구간 있고 이 A는 바로 지금 이 Q를 물어봤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개구간인 것은 바로 이 비가산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비가산이고 Q는 우리가 가산임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비가산이 가산에 포함된다? 자,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이상에서 Q의 내부는 없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상에서 Q의 유리수의 내부는 바로 공집합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외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를 구할 거면 지금은 유리수에 대해 보죠. 유리수에 대한 외부는 바로 무리수에 대한 내부와 같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무리수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바로 우리 계집합인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무리수에 관한 걸 보고 있죠. 자, 그때 여기서 P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안에는 이 유리수의 정밀성 때문에 어떤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하죠. 유리수가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 유리수가 바로 이 무리수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모순이 일어나야 돼요. 자, 모순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 바로 이 Q의 여집합. 그러니까 무리수에 이제 내점이 존재한다 했을 때 무리수가 그 모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도 내점이 존재하지 않겠다. 익스테리어. 유리수의 익스테리어는 바로 우리가 공식에 의해 무리수의 인테리어가 되고 이것도 바로 공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 마이너스 x가 유한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a-x가 아니라 x-a가 유한이 돼야 됐고 이 말은 즉슨 x-유한 꼴이 a가 돼야지 이런 a는 바로 열린 집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x-유한인 꼴이 들어가고 여기에 q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p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실수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실수에서 보고 있는데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당연히 비가산이겠죠. 비가산이 바로 가산에 포함된다? 자, 모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유리수는 바로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리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유리수. 지금 g가 이런 꼴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열린 집합이려면. x-가산이 있겠죠, 가산. 지금, 죄송합니다. 이 가산 집합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 이 유한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산에서 대해서 하는 건데, 이 x-가산. 그러니까 실수에서 가산을 뺀 게 이 a, 유리수를 봤을 때 실수에서 가산 빼면 당연히 비가산인데 가산에 들어가지 않게 돼서 이 첫 번째 거, 이게 바로 공집합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x-a, x-가산이 바로 지금 익스테리어니까 a의 여집합, 즉 유리수의 여집합이니까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가 되는 이런 p가 존재하겠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에서 가산을 뺀 거면 가산은 q가 있겠죠. 자, q를 넣어주면 바로 여기는 무리수가 될 거고 무리수는 포함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테리어 유리수는 바로 무리수의 인테리어와 같고 이것은 바로 무리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BA라고 표시하고 자, 경계의 정의가 뭐냐? 바로 이 경계가 내부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외부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AN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내부에도 없고 외부에도 없는 걸 우리는 경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A를 X의 부분집합에서 가져왔을 때 만약에 X가 이 경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G 열린 집합에 대해서 G와 A의 교집합이 그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G와 그리고 A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린 X, 이 전체 큰 X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바로 A의 내부, A의 외부, A의 경계 이렇게 합집합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x가 고립점이면 모든 a,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는 경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의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받아서 우리 그냥 한 문제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a, b, c, d, e가 나와 있고 바로 이게 열린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바로 a의 경계를 구하자라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경계를 구하는 거면 자, 이게 셋 다 서로소인데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바로 내부에다가 외부를 빼주면 바로 경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내부와 외부를 한번 구해봐 주도록 합시다.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부분인데, 자, 지금 이 A의 폐포가 내부와 경계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경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폐포에다가 A의 내부를 빼주면 바로 경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써먹을 게 지금 A의 폐포에다가 A의 내부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A, BA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A의 폐포를 구하려면 바로 이것을 패집합을 해서 가장 최소의 패집합을 우리가 구해줘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집합을 구해봐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패집합을 구해주면 바로 전체가 되고 공집합이 되고 A, B, C, D, E에 관한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은 C, D, E가 되고 그리고 A, B, E가 되고 A, B, C, D, E, A, B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A, B, C를 보고 있죠. A가 A, B, C를 포함하는 최소의 닫힌 집합을 보는 건데 포함하는 건 요 X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X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내부가 뭐냐? A는 그 열린 집합 중에 가장 작은 거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자, A의 내부는 A의 최대의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지금 이 ABC를 나왔는데 ABC에 포함되는 가장 최대한 열린 집합을 보면 이 AB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AB가 제일 크죠.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자, 그래서 이 A의 내부는 바로 AB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을 빼주면 바로 이게 바로 경계가 되는데 경계는 그러면 이 X는 ABCD이죠. 빼주면 C, D, E가 바로 경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